자, 오늘 공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제 약 3분의 2 이상을 했죠? 그 내용 중에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 한번 풀어봅니다. 첫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뭐까지 짓는다? 오피스텔까지도 이걸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무슨 사업에 설명 있죠? 그건 재개발이 아니야. 무슨 사업에 썼죠? 재건축 사업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건 재건축입니다. 즉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 더 나가서 오피스텔까지. 그럼 재개발은 뭐였었죠?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그때는 재개발은 건축물을 건설하려고 방법 이렇게 돼 있었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그때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만. 재개발은 그때는 건축물, 그 다음에 재건축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이거는 재건축이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다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공급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 재건축 사업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이렇게 셋을 구분해서 정리하실 것. 두 번째,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권이 있었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얼마 있었죠? 곧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도 4분의 3 이상의 토지 수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었었어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몇 있었죠? 32명으로 잘못 알고 있었죠.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3명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에서는 32명이 있었죠.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서는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이지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였었거든요. 따라서 이건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이건 4분의 3이 아니라 이건 얼마 된다? 요 뒤에가 들었죠. 이건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에 도의를 받아야 된다. 이때는 33명이 아니고 32명이었거든. 그러니까 44분의 3 플러스 3분의 2니까 그건 3분의 3의 동의죠. 자, 조합장은 선임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시일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는 영업을 해야 돼요. 해야 한다? 그래요? 조합장이 되기 위한 요건. 선임일로부터 언제까지였었죠? 건물 때려 부수기는 직전까지가 언제였었죠? 건물 언제부터 부셔요? 바로 관리청구에 인가가 있을 때까지죠. 그래서 고시일까지 하나 선임일로부터 관리청구에 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임으로부터 관리청구에 인가가 있을 때까지, 선임으로부터 관리청구에 인가가 있을 때까지만 어떻게 한다?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조금 더 올리자. 4번. 조금 더 올려놓고 4번부터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해답할 걸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원래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하고 다 조합원이 아니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분들만 원래 조합원이거든. 근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죠. 그런데 뭐밖에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났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그 사람들에 보여줬죠. 자, 동의하지 않으신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이렇게 인가받았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조합원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으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하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또 며칠 난다 했어요. 요거는 60일이 아니야.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건 며칠 난다? 30일 이내에 하라고 됐습니다. 자, 5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중간에 처리한 자, 분양에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들 있잖아. 이분들에 대해서 뭐죠? 이제는 돈 주고 떠나보내야 되잖아. 그거 언제까지 하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요. 관리처분 인가고시는 다음 날부터 며칠 난다?
90일 내에 있었죠. 이건 120일이 아니야. 숫자들이 참 복잡한 게 많은데 여기는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손실보상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90일이라는 이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 그럼 더 이상 협의가 안 되면 뭐 되죠? 다시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언제까지 하죠? 요 협의가 기간이 만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내? 그때는 60일 내야. 그로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6번 시장 군수 등은 관리처분계획상의 전비사업비가 사업시행 계획서상의 전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얼마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토지대공사 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원래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전비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다? 사업비는 액수가 크니까 100분의 10 이상만 늘어나도 타당성 검증. 그게 아니고 조합원 분담 규모 있었죠. 그 조합원 분담 규모는 얼마나 늘었다? 100분의 20 이상 늘어났을 때 타당성 검증. 아니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거 타당성 검증 해주세요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도 타당성 검증 요청했었죠.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 그때 전비사업비는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을 때, 조합원 분담 규모는 100분의 20 이상 늘어났을 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랬었죠. 자, 7번 사업 시행자는 전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자, 새로 완성된 거 공급하는 건 며칠 내 하라고 돼 있죠? 공급하는 건 사업 시행자는 전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합니까? 아니야.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들 한다 그랬죠? 관리처분, 사업 시행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그래서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건설된 건축물은 뭐대로 준다?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들 볼까요? 자, 8번부터. 자, 점리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에 쓴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거란다. 예, 원칙은 맞아. 언제부터? 지정된 정비구역은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 해제된 거로 보는데 언제부터? 준공인가의 고시가 쓴 날에 다음 날부터 해제된 거로 봅니다. 다만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다면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때 다음 날입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 다음 날에 해제된 거로 본다 라고 돼 있죠. 이런 건 조심할 것. 또 9번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부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새로운 아파트 언제부터 내게 되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날부터 합니까? 아니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이게 되죠. 그는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야. 그래서 그냥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거에서 소유권 이전자 빼버리고 그냥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건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주 조심하세요. 또 10번도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아까 조합 해산 총회 수집은 언제까지 했었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다 끝났는데 그때부터 몇 년 내한다?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건 1년 이렇게 됐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들의 헷갈려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 단어 하나 차이인데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걸 항상 조심해서 보시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